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5일에 일용엄마로 알려진 이 김수미 배우, 굉장히 친숙한 배우인데요. 별세를 하셨습니다. 75세 일기로 타결하셨는데 굉장히 애석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분께서 2011년경에 영화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예, 이런 제목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저도 이 영화를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주제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김수미 배우님 이 별세 소식에 애도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고 이 영화를 잠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항원에 은퇴하시고 이 항원에 계신 분들, 이 항원기에 계신 분들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또 삶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이 3대 공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니 그래도 경제적인 빈곤입니다. 이 경제적인 빈곤이야말로 젊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노년에 항원기에 있는 분들에게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의 존엄을 말살하는 이 공적 중에서도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공적입니다. 경제적인 빈곤, 이것을 잘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젊었을 때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 자녀 리스크 등등의 문제를 해서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모처럼 젊어서 고생해서 자산을 일구고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첫 번째 공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년기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삶을 불편하게 하는 두 번째 공적은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 중에서도 물론 육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특히 이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김수미 배우님도 이 생전에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치매에 걸리는 것을 경계했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 김수미님은 언니께서 이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한 번씩 방문을 하면은 본인을 엄마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병문안도 제대로 못 가고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치매는 물론 본인도 힘든 그런 질병이지만 특히 주위에 있는 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사회적인 비용도 상당히 지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병도 잘 예방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치매야말로 이 공공의 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극복이 안 되는 것 봐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잘 관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그럽니다. 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세 번째 공적으로는 저는 이 질병과 경제적인 빈곤에 따른 사회적인 고립을 들고 싶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사회생활도 왕성하게 하고 또 친목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
뭐 요즘에는 SNS 같은 것도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왕성하게 해서 사회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빈곤 또 치매 예방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젊어서야 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일정 부분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발을 들여놓기 마련인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또 이 우울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우울감이라든가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이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특별히 집중해서 말씀드릴 주제, 이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1년경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영화의 몇 장면 컷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스토리는 이 도심 변두리의 이 가난한 노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연하신 배우로는 이순재, 송재호, 김수미, 윤소정, 정말 우리 시대의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분이 별세를 하시고 이순재 이 배우만 지금 생존해 계신데요. 영화 스토리는 두 개의 플롯이 존재를 합니다. 이순재님과 윤소정님의 뭐 러브 스토리랄까, 순애보적인 항원의 로맨스라고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송재호님과 김수민님의 이 부부의 또 자녀들과의 관계, 특히 김수민님이 이 치매에 걸려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 두 부부가 함께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정말 저는 이 부분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테이프로 방을 밀봉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두 부부의 운명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눈물이나 슬픔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지금 보더라도 아마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노인 빈곤 문제, 또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인 빈곤, 그 다음에 치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항혼의 뭐 로맨스랄까, 이 연애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의 문맹 문제도 일정 부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윤소정 님이 문맹인으로 나옵니다. 극 중에서는 송예번이라고 나중에 이순재 님이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데요. 이런 문제도 다루고 있고,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면서도 감동적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치매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영화고, 또 노인들의 삶을 아주 리얼리티하게 잘 전달하는 영화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번 찾아서 감상해 보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영화였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름다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치매야말로 이 항원기에 이 노년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치료법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분들이나 또 학자분들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잘 관리만 한다면은 최대한 이 발병 속도를 늦추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단계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많이 추천하는 것은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두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 이게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는 점점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전화번호라든지 이 주소라든지 모든 것을 이 기억을 한다든지 이 노트에 필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 스마트폰 같은데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암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라도 무슨 마을 회관이라든지 그 어르신들 계신데 억지로라도 찾아가 가지고 친구들하고 바둑을 둔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또 뭐 악기 같은 거, 오카리나 같은 거, 이런 것도 치매 예방에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악보를 보면서 손을 운동을 하고 또 두뇌로 악보를 생각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악기를 불어야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혼자 있을 때는 독서를 한다든지, 또 의학 공부를 하는 거. 저도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이 한자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 나이가 들어도 이 한자가 저는 필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고택 같은데 한자가 많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한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거, 하다 못해서 이 고소득 같은 것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두뇌 활동을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은 무기력이 빠지고, 또 무기력이 빠지게 되면은 우울감이 오게 되고, 결국 치매로 연결되는 게 이 우울증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활동을 고립되면 안 됩니다. 사회활동에 고립되지 않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해야 합니다.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에만 있지 말고, 가능하면은 뭐 혼자서라도 여행을 간다든지, 친구와 같이 가면 더 좋고, 또 사별을 하거나 이혼 등을 통해서 혼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다못해 친구라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활동을 하셔야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또 뭐 SNS 같은 것도, 뭐 요즘 앞에 저하고 상담하신 분들 중에는 80대 후반 되신 분들도 SNS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하시고 사회에 참여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이게 조기에 반납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하신 여성분들 중에도 아직 반납할 때도 아니었는데 운전하는 게 겁이 난다, 이 나이에 무슨 운전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가능하면은 이 육체적인 기능이 있고 또 판단력이 있는 한은 저는 운전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운전하는 것보다 걸어 다니는 게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운전을 안 하더라도 이 운전할 때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행동 반경이 늘어나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 바운더리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어떤 참여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또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저는 운전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운전해서 이 교통사고율이 증가한다. 노년에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무슨 노인이 운전해서 사고가 나면은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신문이라든가 이 매스컴에서 뭐 대서특필하듯이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이 노인 이 운전 교통률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뭐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지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인데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참여를 높이는 거, 이게 치매 예방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약해지면 정신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정신적인 에너지도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정신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영양 섭취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시력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과 같은 데서 시술도 좀 받으시고 또 청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사회에 참여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낙상사고라든지 또 이 빗길이나 눈길, 이 돌뿌리 같은 데 넘어져서 골절사고를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쉽게 뼈가 부러지거나 또 어느 정도 뭐 상해를 입어도 쉽게 회복이 되지만 노년에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골절을 입게 되면 이게 사망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 이전에 이거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 이 신선한 이 산소를 마시면서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는 게 이게 두뇌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것은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많은 문제들이 저는 이 걷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걷기를 통해서 이 많이 걷게 되면은 이 좋은 호르몬이 이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또 무력감도 극복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골밀도도 이렇게 높여주고 그래서 이 골절상 이런 것도 예방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 산청에도 여기 공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맨발 걷기 이게 굉장히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맨발 걷기가 아니더라도 짬짬이 무슨 내가 시간을 내서 한다 이런 것보다도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걷고 또 걸어라. 그러면은 산다. 그러면은 치매 걸리지 않고 치매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저는 걷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고 친숙했던 이 배우 김수민님, 이 별세를 하셨는데 정말 아까운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배우께서 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출연하셨던 이 영화 생각도 나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연령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꼭 오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육체적인 건강관리, 정신적인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항원기에 노년기에 삶의 질이 훼손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